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금거래소TV 금알람의 송종길입니다. 새해 첫날 일출 보시고 좋은 꿈 꾸셨는지요? 새해 첫 주인데요. 이번 주 들어서 많은 언론사들이 금에 대한 촬영을 해갔습니다. 보도자료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올해 1, 4분기쯤 해서 금값이 다시 상승 기조로 돌아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예측 전망도 있긴 합니다. 자, 한 주간의 이슈 요약하고요. 금에 투자하신 분들 어떻게 차익 실현이 되었는지와 그 다음에 합리적인 투자법에 대해서 오늘은 좀 중점을 두고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예, 한 주간의 이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첫날인 1월 2일 그람당 기준가는 74,200원, 돈당 가격은 278,400원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목요일날 가장 상승한 그람당 75,800원, 돈당 가격은 284,200원대를 나타냈고요. 플래티늄 가격은 20% 상승을 해서 그람당 44,200원대를 보였습니다. 이 각국 중앙은행들이 기록적인 양의 금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 3분기에만 400톤 규모의 금을 매입을 했다고 하고요. 이 달러에 대한 우려를 각국 중앙은행들이 좀 많이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금값이 수요일 들어서는 6개월 내 최고치를 갱신을 했고요.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탓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목요일 가장 높았죠. 올해 골드러시가 예상되는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고가를 찍은 금값은 올해 온수당 2,1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치를 내놓기도 했고요. 금요일 오늘 상황은 온수당 1,834불대를 보였고 75,000원대가 무너져서 74,900원대, 돈당 가격은 281,000원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고용 데이터가 매파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금 가격이 어제보다는 다소 1.3% 정도 하락했습니다만 상승 기조는 그대로 횡보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달러가 약세인 이후로 다시 금값은 상승하기 시작을 했고요. 국내 많은 언론사들도 저희 직영점에 방문을 해서 인터뷰와 골드바 사진을 좀 찍어가기도 했고요. SBS에서도 이번 주 주말 뉴스에 내보내려고 어제 촬영을 왔습니다. 아무튼 금에 대한 관심도가 연초 들어서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금값에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예, 과거 유튜브를 통해서도 몇 차례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새해 첫 유튜브 방송인 만큼 다시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금의 매장량과 채굴량 한번 보겠습니다. 5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게 2019년 자료가 되겠습니다. 메탈 포커스에서부터 세계 금협회에서 나온 자료를 소싱을 해서 인용을 했습니다. 전체 채굴량은 19만 3,400톤 정도가 채굴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주원리용이 9만 2천 톤으로 47.6%, 개별 투자가 4만 1천, 약 300톤, 그 다음에 21.3% 점유하고 있고요. 중앙은행 등에서는 3만 3,230톤, 지금은 더 증가했겠죠. 이게 19년 자료니까 19, 20, 21, 22년도 하면 중앙은행의 매입량은 좀 많이 늘어났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 20% 정도 근접했을 걸로 보이고요. 기타 사용, 각종 투자가 되겠죠. 26,921톤이고요. 이 중에 파생상품 ETF에 1% 정도 점유를 한다고 합니다. 이 5번째 항목에 해당이 되는 미채굴 지하 매장량은 5만 4천 톤 정도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고요. 근데 지하의 매장량, 땅속 깊이 이제 매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채굴 비용은 상승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금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 이럴 때 연평균 공급량이 4,400톤, 연평균 채굴량이 3,059톤인 걸 놓고 봤을 때, 이 역산을 하면 미채굴량 대비 연평균 채굴량 역산하면 17.6년 후에 금은 고갈된다라고 하는 지표를 알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가까운 달 기지를 만들어서 금을 가져온다거나 아니면 미지의 행성을 개척해서 금을 가져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고갈되는 시기는 이제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만 비용적인 게 문제이죠. 지구상에 남아있는 금량은 약 5만 4천 톤 정도로 예측이 된다라고 합니다. 차익 실현 분석표입니다. 이 과거 금값 변화를 놓고 보시면 이제 뭐 과거 자료야 당연히 금값이 낮겠죠. 2011년 9월에 고점을 한번 찍었고 그 다음에 2020년 경에 한번 고점을 찍었고 아직 업데이트는 안 됐습니다만 작년 3월 우크라이나 전쟁에 고점을 한번 찍었습니다. 했을 때 이 14년 동안 금을 보관했다라고 하면 차익 실현 규모가 많은데요. 가령 97년도 7월에 금을 사서 2011년 1차 고점일 때
판매를 하셨다 그러면 약 14년 정도가 걸리는데 5,200만 원 정도의 차익을 봤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2000년 11월에 금을 구입을 해서 2011년 9월에 그 판매를 하셨다 그러면 약 5,100만 원, 그 다음에 6년이 지난 시점 기간 동안은 4,700만 원, 4년 기간 시점에는 4,900만 원 정도의 차익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과거 자료와 비교했을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금을 사실 때는 1kg 같은 경우는 부가세를 내시고 사기 때문에 약 10% 이상, 15% 이상 올라야 차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까지를 감안했을 때 여러분들이 차익 실현을 어떤 금액만큼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장표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다만 장기적인 그 관점에서의 투자를 했을 때 차익 실현 규모가 더 커졌다라는 걸 볼 수 있겠고, 다만 단기적으로도 차익을 볼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게 2010년 7월에 구입을 해서 2011년 9월에 판매를 했을 때도 약 1,200만 원 정도의 차익을 볼 수 있었고요. 2018년 8월에 구매를 해서 2020년 6월에 파셨다 하더라도 약 3천만 원 정도의 2천만 원 정도네요. 2천만 원 정도의 차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해서 금의 그 상승 하락 패턴이 길게는 이제 상승 기조를 유지했습니다만 단타로 놓고 봤을 때도 약 2년 내지 3년 정도의 이 사이클이 돌았던 것을 과거 자료로도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2015년에 사서 2016년 1년 정도의 텀이 있었을 때도 약 148만 원 정도의 차익을 볼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파란 그래프와 빨간 그래프의 차이는, 빨간 그래프는 그 구매를 하신 시점의 장표고요. 그다음에 파란 것은 여러분들이 부가세만큼을 손실을 보고 재매입을 했을 때 재매입가에 대한 3포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5% 이상 올라야 차익을 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내지 2년 안에도 1kg 기준 이 차익 실현 규모가 있었다라고 하는 장표 설명이 되겠습니다. 예, 금값 변동을 보십시오. 이거는 최종 어제까지의 금값 변동에 대한 트렌드입니다. 이 장표는 1968년도에서부터 2023년 어제 1월 5일이 되겠네요. 그래서 온스당 40불로 시작을 했던 게 지금 오늘 아침 기준은 1850달러 근접을 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금값이 급변했던 시기는 세계 정세 변화가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65년도에 베트남 전쟁을 수행한 이후에 71년도에 미국 닉슨 대통령이 금태한 중지를 선언한 이래 금값은 오일 쇼크라든지 그다음에 리먼 브라더스 파산이 2008년에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금값은 또 급격히 상승했고, 다만 2001년에 9.11 테러 이후에 금은 계속 급격한 상승을 보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이 됐을 때 이게 이제 월평균 트렌드를 나타낸 거였고요. 이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이 됐을 때 이 라이브 프라이스로는 온수당 2,000불 넘었습니다. 2,060불 보였고요. 그다음에 지금 작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된 시점 3월이 되겠죠. 이때 금값은 라이브 스팟 프라이스로 1단위를 놓고 봤을 때 가장 높았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2,067달러, 2,070달러가 넘어섰었습니다. 온수당. 했을 때 이 우크라이나 전쟁 기점에 가장 높았던, 역대 금값이 가장 높았던 게 우리나라 환율 대비했을 때 기준입니다. 2022년 3월 9일이 되겠고요. 이때 1kg 판매가, 소비자가는 9,350만 원이었습니다. 온수당은 2,046불이 되겠네요. 환율은 1,236원. 그 다음에 단가는, 그람당 단가는 81,000원이 넘어섰고, 이 돈당 가격은 무려 38만 원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1kg 판매가는 9,350만 원이었고, 2001년 이제 9.11 테러가 발생이 돼서 급격하게 금값이 상승했던 스타트 지점에서의 금값은 그람당 기준가가 11,800원을 보였고요. 이때 1kg 골드바 판매 가격은 1,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약 7.6배, 8배 가까이 금값이 상승을 했다. 판매가만 놓고 비교했을 때 볼 수 있겠고요. 1968년 금 시세를 집계한 이래 2011년도에는 약 51.5배 금값이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팬데믹 발생할 때는 59배,
작년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는 약 62배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예, 금값이나 은값이 급격히 상승을 할 때 우리 투자자분들이 부가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해서 골드 유가증권은 10g, 그 다음에 실버 유가증권은 1kg를 출시를 했었고요. 5만 원권에 해당이 되는 많은 보완 요소가 반영이 돼서 위변조는 거의 불가 수준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고요. 예, 5만 원권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수직으로 은선지도 있을 거고요. 홀로그램 스티커도 보셨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그 특정 메탈을 댔을 때 보이는 패턴도 있고요. 아마 우리 회사에 유가증권만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미세 문자 패턴 있고 돌출 문양도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변조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따른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왜 유가증권인가라는 부분이고요. 요즘 골드나 실버 프라이스가 굉장히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부가세 10%를 내고 골드바나 실버바를 구입하시는 거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한테 이제 추천드리는 그런 상품이 되겠고요.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하고요. 다른 분한테 선물도 용이합니다. 유가증권을 구입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없고요. 실시간 시세 연동을 통해서 차익 실현이 가능합니다. 일반 상품권은 5년 안에 제품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만 우리가 발급한 유가증권은 2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드리고 충분히 시세 차익 실현이 가능하도록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난 분실에 대한 위험 요소가 감소될 수 있고요. 대량 구매를 해도 보관이 용이하겠습니다. 가령 분실을 해도 한국금거래소 ERP나 포스를 통해서 이력 관리가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발급하는 서류만 있으면 저희들이 항상 다시 재발급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실물 교환 시점까지 일체 수수료가 없습니다. 구매 방식은 한국금거래소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통해서 유가증권을 구매 가능하시겠고요. 유가증권만을 가지고도 차익을 실현하시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전국 한국금거래소 가맹점에 방문하시면 매입을 해드리고 있고요. 실물 교환을 원하신다라는 분들은 전국 한국금거래소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통해서 실물 교환이 가능하겠습니다.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의 메리트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가령 실물 골드바 10g짜리를 구매하신다 그러면 보통 금값에 부가세 10% 판가율이 붙습니다. 하지만 10g 골드 유가증권을 사실 때는 101%에만 구입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1%만 가격을 더 올려서 구입 가능하시겠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부가세나 판가율 약 16%를 덜 내시고 골드바 10g의 유가증권을 통해서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입 당시의 기준가는 실물 교환한 시점의 기준가와 동일합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실물 교환 시점의 금 기준 가격이 100만 원이 된다 하더라도, 그람당 100만 원이 가더라도 이 기준 가격을 가령 6만 9천 원 당시에 유가증권을 여러분들이 사셨다 그러면 이 산 시점의 기준 가격 기준으로 실물을 교환하실 때 출고 수수료와 부가세 10%를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값이 올랐다라고 해서 그런 부담감을 느끼실 필요가 없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유가증권을 사실 때 6만 9천 원이라는 이 가격으로 저희들은 실물을 미리 확보를 해 놓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가증권에 투자하시면 동중량의 골드바보다 약 16%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신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요. 다음은 실버입니다. 실버바 1kg를 구매하시려고 하면 당연히 또 부가세가 붙고 만드는 비용이 붙습니다. 다만 1kg 실버 유가증권을 구입하신다 그러면 실버 가치의 약 8%만 더 내시고 투자를 할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실물보다는 약 20% 정도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실물 교환 시점에 실버 그람당 기준가가 100만 원이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람당 기준가 690원일 때 사신 가격으로 부가가치세나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가 적용이 되고요. 5만 원만 내시면 1kg 실버바 실물을 구입 가능하겠습니다. 부가세만 내고 그러면 실버바는 나는 필요 없고 출고 수수료가 없는 실버 그래듈 10kg로 구입 실물로 교환해 가시겠다라고 하면 10kg 단위 그래듈이 들어있는 박스채 여러분들한테 출고 수수료 없이 실물을 교환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유가증권은 실물 교환 상품권이 되겠습니다. 최종 실물로 교환돼야지만 그 유가증권을 발행한
본사 입장에서는 이제 매출로 인식이 되는 거고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유가증권만을 가지고 이제 대판다 할 때 이 대판 시점에 그 매입률이 좀 차등이 있습니다. 10g 유가증권 같은 경우에는 약 94%에서 95%에 매입을 해드리고 있고요. 실버 유가증권 같은 경우는 98%에 매입을 해드립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실물 투자하는 것보다 유가증권에 투자하시면 골드 같은 경우는 16% 이제 절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유가증권을 다시 되팔았을 때 매입률 기준을 놓고 보면 한 장을 가령 구매하셨다라고 했을 때 유가증권에 투자하시는 분은 금값이 6% 이상 오르면 시점에 차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실물에 투자하시는 분은 약 16% 이상 올라야 차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 가장 큰 메리트는 여러분들이 유가증권에 투자했을 때는 6% 이상 오른 시점에 차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실물에 투자하신 분은 16% 이상 올라야 차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버도 그와 유사하게 유가증권을 98%에 매입을 해드리기 때문에 실버와 실물은 약 20% 이상 올라야 그 차익을 볼 수 있는 상품인 반면에 유가증권 같은 경우는 약 10% 이상 오르면 차익을 볼 수 있는 상품이 된다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그 유가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 모바일 플랫폼을 다운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투자한 시점에 구입 가격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나 지금 차익 실현이 가능할까라고 이제 궁금해하신 분들이 유가증권의 QR코드만 찍으시면 그 유가증권 QR코드 찍은 시점에 골드 값이나 실버 가치를 판단하시고 나 지금 유가증권을 차익 실현 목적으로 다시 한국금거래소 가맹점에 내다 팔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게 웹을 통해서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입하시는 모든 유가증권은 다 일렬번호가 상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는 것에 분실이 있어도 어떤 소정의 증빙 서류만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재발급해 드리고요. 그 서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한국금거래소 ERP나 포스에 그 근거가 남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 자료는 또 한국금거래소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원에서 서류 발급을 받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분실 도난에 대한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